과거 우주로 던져졌었지만 카니지의 보호 아래 최근 다시 지구로 떨어져 내려온 클리터스 캐서디. 하지만 지구로 향하면서 가해진 데미지는 카니지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결국 클리터스는 지구의 땅을 밟자마자 그대로 즉사해버리는데 이후 주변에서 야영을 하던 주민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고 정보기관은 클리터스가 다시 등장했다는 소식에 곧바로 출동해봅니다. 그리고 클리터스의 시신을 수습해 특수시설로 그를 데려가려 하는데 문제는 돌아가던 길에 미스티리한 무리를 마주했다는 점. 정부 요원들은 길을 비키라고 소리쳐보지만 도리어 순식간에 행해진 공격에 모두 목숨을 잃고 맙니다. 클리터스의 시신을 빼돌린 자들은 다름 아닌 어둠의 아버지이자 신비오트의 신 널을 섬기는 추종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어둠의 선택을 받은 클리터스야말로 널의 부활을 앞당겨줄 구원자라 생각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탈취한 클리터스의 시신을 꺼내오더니 신도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설명해주는 의문의 여자. 그녀는 이젠 널의 신복 신비오트 코덱스를 클리터스에게 주사할 것이라 말하는데요. 사실 메이커가 보관 중이던 코덱스를 훔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널의 힘이 담긴 코덱스라면 카니지를 부활시키기 충분할 것이란 말과 함께 곧바로 투입하기 시작하는 이 여자. 그리고 실제로 클리터스는 되살아나더니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를 찢으며 새로운 카니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널과 카니지가 만났으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 설레지 않냐며 흐뭇해하는 이 여자. 그녀는 천천히 카니지에게 다가가더니 자신을 스콘이라 소개하는데 이때 순식간에 스콘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먹어버리는 카니지. 스콘은 카니지를 자신의 동료라고 생각했지만 카니지에게 스콘은 그저 한입거리 간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천천히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더니 또 다른 신도에게 널이고 뭐고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 말하는 카니지. 그러자 이 신도는 공포에 가득 찬 채로 세계에 퍼져있는 신비우트 코덱스 조각들을 흡수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말하는데요. 카니지는 신도의 대답에 흡족한 듯 미소를 짓더니 그렇다면 곧바로 일에 착수해야겠다 말합니다. 세계에 퍼져있는 신비우트 조각들이 이렇게나 넘치니 말이죠. 이제 단 한 번이라도 신비우트와 접촉한 자들이라면 세포에 신비우트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기에 모두 카니지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카니지가 되살아나고 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파견 명령을 받아 도버턴이라는 마을에 출동하는 형사 미스티 나이트. 그녀가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뜬금포로 카니지가 튀어나와 이 마을을 학살했었으며 먼저 현장으로 향했던 존 제임슨 요원 역시 실종 상태라 하는데요. 그녀의 임무는 마을에 벌어진 일의 진상과 제임스 요원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잠시 후 마을에 도착한 미스티. 현재 이 마을은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폐허만 가득했는데 이때 그녀의 뒤에서 들리는 인기척. 미스티는 곧바로 소리가 들린 곳으로 뛰어갔고 자네를 들어올리자 거기엔 발가벗은 채 벌벌 떨고 있는 제임스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그저 신이 오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일단 제임슨을 진정시켜보는 미스티. 이내 제임슨은 안정을 되찾긴 했으나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는데요. 이에 미스티는 친절히 그동안 카니지가 저지른 잔혹한 행동들을 설명해줬고 제임슨 본인이 바로 카니지를 쫓던 장본인이라 말해줍니다. 이런 미스티의 말에 제임슨은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고 그동안 도버턴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틀 전 에릭이라는 남자의 제보를 받고 도버턴 마을로 향한 제임슨. 에릭은 이 마을의 보안관이었고 그에 따르면 자신이 휴가를 떠난 사이 카니지가 마을에 대학살을 일으키고 갔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임슨을 부른 건 카니지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최근 누군가 카니지에게 희생당한 자들의 무덤을 전부 파낸 것. 이뿐만이 아니라 시체의 척추까지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제임스는 자세히 수사를 해보기로 약속하고 에릭과 함께 시내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시내 역시 이상하게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바로 모든 상점이 비어있던 것. 에릭에 따르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생존자들이 매일매일 저 교회로 출근하듯 향하기에 유령 마을이 된 것이라 하는데 역시나 수상함을 느낀 제임스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곧장 교회로 향해봤고 거기서 교회의 수장 딜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딜에게 교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말하는 제임슨. 하지만 오직 신도들만이 그럴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하는 딜. 이에 제임스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며 딜을 압박했고 벽에 걸려있는 괴상한 사인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이에 딜은
그 심볼은 너를 상징하며 신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답해주죠. 진전 없는 딜과의 대화에 지쳤는지 자리를 뜨는 제임슨. 그는 하룻밤을 에릭네에서 지낸 후 다음날 다시 교회로 쳐들어갈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자 이상함을 느낍니다. 바로 에릭이 사라진 것. 제임스는 본능적으로 교회에서 그를 데려갔다 느꼈고 곧바로 본인 역시 교회로 향해 봅니다. 어느새 교회에 도착해 귀를 대보자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찬양 소리. 이에 제임슨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는데 바로 너를 찬양하는 자들이 에릭을 제물 삼아 축제를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제임슨을 보더니 환영한다며 인사를 건네는 딜. 그녀는 이렇게 분장한 모습으로 제임슨을 상대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녀의 정체는 사실 카니지의 동료 슈리크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슨이 당황하는 사이 에릭에게 무언가를 쏟아붓는 또 다른 신도. 에릭은 제발 그만둬달라고 애원하지만 빨간색 액체가 그를 감싸에 따라 도리어 어서 더 부어달라며 행복해합니다. 이제 그는 카니지에 의해 감염된 것이죠. 이런 광경에 자신의 숨겨진 정체 맨울프로 변신해 대항해보려 하는 제임슨. 하지만 그를 뒤에서 덮치는 감염된 에릭. 그리고 이렇게 제임슨 역시 제압당해버리는데 이 난장판 와중에도 주변의 신도들은 신이 오고 있다라는 함성만을 계속해서 내지를 뿐이었습니다. 제임슨의 스토리를 다 듣더니 교회로 향해 봐야겠다 말하는 미스티. 잠시 후 이들은 교회에 도착했고 문 앞에 놓여있는 잔해들을 치운 후 안으로 향해 보는데요. 내부 상황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널과 카니지를 찬양하던 신도들이 전부 미소를 지은 채 사망해 있던 것. 또한 이들 역시 모두 척추가 뽑힌 상태이기도 했는데 이들의 척추는 전부 카니지에게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장만 실컷 보고 도버턴 마을을 떠나는 제임슨과 미스티. 그런데 이때 아주 작게나마 한 목소리가 제임슨의 머릿속에 울립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카니지였고 그는 제임슨에게 속삭입니다. 사실 신은 이미 도착했다고. 난데없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고 있는 에디 브록. 그는 어벤져스 타워에 무단 침입을 하려다 순찰대에 붙잡힌 것이었는데요. 그를 감시하던 경찰들은 이젠 에디도 그저 미친놈에 불과하다며 어서 가둬버리기나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디를 가둘 곳으로 선택한 곳은 라이커스 섬 교도소였죠. 교도소에 도착해 첫 끼니를 먹는 에디. 이때 조용히 밥을 먹는 그를 찾아와 말을 걸어보는 한 남자. 바로 매니아 신비오트를 지닌 리 프라이스였는데요. 에디는 프라이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 말하지만 프라이스는 여기선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해주더니 가슴팍을 활짝 열어 베놈 심볼을 보여줍니다. 프라이스는 감옥 내에서 베놈 행세를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죠. 이런 그를 보고 빵 터진 에디. 그는 네가 어떻게 베놈이냐며 실성할 정도로 웃어대는데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프라이스는 분노에 에디의 멱살을 잡았고 죽고 싶은 거냐며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이때 분위기를 확 바꾸는 에디. 그리고 순식간에 프라이스를 관통해버리는 그의 주먹. 사실 지금 이 남자는 진짜 에디가 아닌 카니지가 에디로 위장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는 프라이스의 신비오트를 흡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도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도 달성했겠다. 카니지는 지금부턴 유흥 타임이라며 모든 CCTV를 박살낸 후 약간의 대학살을 선사해주겠다 말하죠. 그날 오후 이제 뉴욕 시내로 자리를 옮긴 카니지. 그는 옥상에서 도시를 감상하며 다음 스텝을 생각해보는데 이때 그의 앞을 지나가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피터를 목격한 카니지는 매우 흡족한 듯 씩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오는 날 밤 비밀 아들 딜런과 함께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 에디. 현재 에디는 베놈이 몸을 떠나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아들을 지키는 데 문제가 될까봐 딜런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에디는 그에게 현재 카니지가 돌아와 신비오트의 신 너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해주곤 그러기 위해선 본인 몸속에 있는 코덱스가 필요하기에 자신 역시 타겟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딜런은 에디의 말을 듣곤 겁에 질린 채 자신이 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냐고 물었고 이에 에디는 난 사실 네 형이 아닌 아버지야 라고 말하고 싶은 감정이 치솟았지만 딜런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참아보기로 합니다. 계속해서 길을 걷다가 흠칫하는 에디. 그는 딜런의 팔을 갑자기 확 낚아채더니 도주를 시작하는데요. 딜런이 무슨 일이냐 묻자 에디는 한 남자가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다고 답했고 서둘러 지하철로 향해봅니다.
마침 딱 맞는 타이밍에 역에 도착하고 있던 지하철. 에디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마저 기다려보는데 이때 그의 뒤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던 클리터스가 활짝 웃어 보이더니 에디와 딜런을 선로로 밀쳐버립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에디는 딜런이라도 구해보고자 다가오는 지하철 쪽으로 몸을 돌린 후 눈을 질끈 감아보는데 위기의 상황 바로 직전 그의 몸을 감싸는 검은색 물체. 물체의 정체는 당연히 베놈이었고 그는 에디와 딜런을 완벽히 구해냅니다. 사실 베놈은 에디가 걱정돼 지금까지 그의 곁을 맴돌았던 것이었으며 에디가 밖에서 미행당하고 있다 느낀 이유 역시 베놈이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에디와 몸을 합친 후 괜찮냐 물어보는 베놈. 하지만 에디는 베놈이 자신을 배신했었던 과거 때문에 쉽사리 그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데요. 당연히 베놈 역시 이런 그의 마음을 단번에 느꼈고 일단은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은 알겠으나 카니지라는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으니 둘 사이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자 제시하는 베놈. 이에 에디는 세상의 위기에 처한 와중에 베놈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건 쓸데없다 느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데 이때 이들의 뒤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로 카니지가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오랜만에 봐 이렇게 반가울 수 없다며 베놈을 반기는 카니지. 이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들어보는 베놈. 하지만 도리어 카니지의 주먹 한 방에 나자빠져 버리는데요. 카니지는 널의 신비오트를 직접적으로 접촉했었기에 이젠 베놈이 홀로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 있던 것입니다. 겨우 한 방을 맞았을 뿐이지만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버린 에디. 당연히 카니지는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고 서서히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서 베놈을 떼어놓으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리 없었던 에디. 그는 선로를 손으로 잡아 엄청난 양의 전력을 그대로 카니지에게 전달하죠. 카니지가 잠시 쓰러진 사이 서둘러 에디를 챙기는 딜런과 베놈. 이렇게 이들은 지하철을 긴바퀴 빠져나갔고 그들 뒤에서 카니지는 행복한 듯 실실 웃어대고 있었죠. 잠시 후 향해야 할 곳이 있다며 딜런과 베놈을 인도하는 에디. 이 와중 베놈은 서둘러 에디를 치료해 그의 몸을 회복시켰고 덕분에 제정신을 차린 에디는 한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크를 해보는데 이곳은 다름 아닌 피터 파커의 아파트였죠. 에디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상황 설명을 들어보는 피터. 그는 카니지가 신비오트를 품었던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코덱스를 뽑아내 신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이야기에 당연히 크게 당황하는데요. 일단 자신 역시 신비오트와 결합된 적이 있었기에 큰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에디의 시선을 뺏는 TV의 속보. 뉴스의 내용은 뉴저지에서 다량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실이었는데 시신들 중엔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멤버들 그리고 심지어 썬더볼트 로스 장군까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곤 누가 봐도 카니지가 한 짓이라 소리치는 에디. 그는 피터에게 카니지의 코덱스 사냥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라이프 파운데이션을 덮쳤다는 건 앤 역시 희생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를 흡수하기 시작한 이상 카니지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 말하는데 이에 피터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사람들의 몸에서 코덱스를 꺼낼 수 있는 법을 알아낼 수 있는 자를 찾아봐야겠다 말합니다. 피터의 말에 에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남자라면 가능할 것이라 말하죠. 에디가 피터를 데리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메이커의 임시 비밀 연구소. 메이커는 에디가 등장하자 씩 웃어 보이더니 너가 전화로 요구한 기계는 이미 만들어뒀다고 말하는데요. 에디는 어떻게 미리 기계를 준비한 것이냐 질문을 던졌고 이에 메이커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역시 코덱스에 큰 관심이 있었기에 예전부터 준비했던 기계라 밝힙니다. 이때 이들의 대화에 쓱 껴보는 피터. 그는 메이커에게 자신을 소개하곤 같이 온 한 소년 역시 인사시키는데요. 이 소년은 노먼 오스본의 손자 노미 오스본이었습니다. 노미는 과거 노먼이 카니지에 의해 감염됐을 때 신비오트를 맞이했었기에 몸속에 코덱스가 새겨져 있었고 피터는 노미의 안전이 걱정돼 이 코덱스를 제거해주기 위해 그를 손수 데려온 것이었죠. 노미를 보자마자 어디 한번 시작해보자 말하는 메이커. 하지만 피터는 저 기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아냐며 메이커를 막아서는데요. 이에 메이커는 자신의 기술이 그렇게 의심이 된다면 코덱스를 지니고 있는 다른 자를 일단 잡아오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약간의 팁 하나를 던져주는데 바로 카니지가 우선순위로 두고 공격할 정도로 강력한 코덱스를 지니고 있는 인물을 잡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냐는 것이었죠. 이에 피터와 에디는 동시에 노먼 오스본을 떠올리는데요.
과거 카니지 신비오트와 결합돼 레드 고블린이 됐었던 노먼이야말로 카니지가 최대한 빨리 잡아먹고 싶어 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먼이 수용돼 있는 특수 정신병동 감옥을 찾은 피터와 에디. 이곳의 교도관은 다름 아닌 최근 카니지에 의해 감염됐다가 풀려난 존 제임슨이었는데요. 이미 그와 친분이 있던 피터는 최대한 빨리 상황 설명을 해주곤 제임슨의 안내를 받으며 노먼의 독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통이 몰려올 정도로 강하게 울리는 피터의 스파이디 센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머리를 싸매며 이상한 소리를 내뱉는 제임슨.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뀐 제임슨은 씩 웃어 보이더니 노먼을 꺼내줘야겠다며 비상 버튼을 쏴버리는데, 이에 피터가 서둘러 그를 저지하긴 했으나 아직 진짜 문제는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 복도에서 클리터스가 서서히 걸어오고 있던 것. 사실 그는 피터와 에디가 노먼을 빼내려 시도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한 곳에서 이 세 명의 코덱스를 모두 흡수해버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몸속에서 신비오트 조각들을 꺼내더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죄수들에게 던져주는 클리터스. 이에 죄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한 명 한 명 쓰러져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클리터스의 미소는 점점 더 환해질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클리터스가 다가오는 사이 제임슨 포박에 성공한 피터와 베놈. 이때 복도의 끝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이들이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카니지가 감염시킨 죄수 군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카니지 군단의 목표는 노먼 오스본이었기에 독방 앞에서 이들을 막아보는 피터와 베놈. 하지만 머릿수에서 크게 밀렸기에 점점 한계에 도달하는데, 이때 카니지가 군단 속에서 깜짝 등장하더니 피터를 낚아챕니다. 피터에게 반갑다며 인사를 건넨 후 노먼의 방으로 풀파워로 던져버리는 카니지. 그리고 환한 웃음과 함께 그를 반기는 노먼 오스본. 노먼은 옛날부터 너의 내부가 궁금했었다며 피터에게 유리 조각을 휘두르며 달려드는데, 이때 베놈이 급히 이들 사이에 껴 노먼을 저지합니다. 그리곤 서둘러 박살난 문을 활용해 적들을 막아보는데요. 문제는 베놈 역시 카니지의 파워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는 점. 카니지는 문과 함께 베놈을 날려버리곤 위풍당당하게 노먼의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카니지에게 노먼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터. 이에 카니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신이 왜 노먼을 죽이겠냐며 비웃는데, 말을 마친 카니지는 서서히 노먼을 자신 쪽으로 끌고 오더니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죠. 노먼 오스본을 감염시킨 후 서서히 자신의 군단과 함께 베놈과 피터에게 다가가는 카니지. 여기서 정면 승부를 펼쳤다간 목숨을 뺏길 걸 알았던 베놈은 서둘러 뒤쪽 벽을 깨버리곤 피터와 함께 뛰쳐나갑니다. 일단 건물은 빠져나오긴 했으나 저들을 어떻게 따돌릴 계획인 것이냐 묻는 피터. 이에 베놈은 자신만 믿으라 말하더니 피터를 붙잡곤 날개를 활짝 펼쳐 보이며 저 멀리 날아오릅니다. 피터는 대체 언제부터 날 수 있게 된 것이냐 묻지만 베놈은 설명하기 복잡하다며 잘 매달려 있기나 하라 말하죠. 카니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심에 도달한 이들. 탈진한 에디와 피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카니지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에디가 과연 우리가 그의 상대가 될지나 모르겠다며 한탄하자 피터는 벌떡 일어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일단 카니지가 더 많은 코덱스를 흡수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 말하는 피터. 그리곤 자신이 신비오트와 접촉했었던 히어로들을 모아볼 테니 에디는 신비오트와 접촉했었던 빌런들에게 향해보라 제시하는데요. 이들의 계획은 히어로든 빌런이든 코덱스를 지니고 있다면 모두 메이커의 코덱스 제거 기계로 데려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피터가 떠남과 동시에 울리는 에디의 핸드폰. 에디에게 전화를 건 자는 다름 아닌 메이커였는데,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에디에게 중대한 사항을 전달합니다. 바로 자신의 FBI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본 결과 에디의 아들 딜런의 몸속에 역시 코덱스가 심겨져 있다는 것. 딜런은 애니 슈베놈이던 시절에 출산했었기에 그녀의 코덱스가 딜런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딜런의 몸에 코덱스가 있다면 딜런 역시 카니지의 표적이라는 뜻. 그리고 이 사실에 큰 쇼크에 빠진 에디. 그는 메이커에게 딜런을 안전히 데리고 있어달라고 말을 전한 후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서둘러 임무를 완수해야겠다 느낍니다. 문제는 그가 생각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자 이미 수많은 카니지 군단이 뉴욕 시내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시내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 이 카니지 군단을 마주하게 된 스콜피온과 마일스 모랄레스.
이들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적들을 상대하면서도 말싸움을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이내 스콜피오는 직접 등장한 감염된 노먼 오스본을 맞닥뜨리는 바람에 그대로 관통당해버립니다. 이때 노먼에게 달려들어 스콜피온을 풀어주는 마일스. 문제는 마일스의 펀치에 노먼이 되려 더욱 분노했다는 점. 노먼은 순식간에 마일스를 포박하곤 서서히 카니지 군단으로 융화시켜버리는데, 마일스는 처음에는 격렬히 반항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베놈은 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죠.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베놈을 덮치는 마일스. 베놈은 급하게 그를 저 멀리 던져버리곤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그의 옆에는 차량으로 에디를 짓눌러버리려는 노먼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베놈을 뒤집어쓰며 "우린 너희의 손자 노미를 도우려는 것뿐이라" 소리치는 에디. 그런데 노미의 이름을 듣자 순간 멈칫하는 노먼. 베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몰래 일격을 준비하더니 그대로 노먼의 가슴을 뚫어버립니다. 에디에게 노먼이 치명상을 입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베놈. 이때 옆에서 자신을 좀 구해달라 절규하는 스콜피온. 이에 에디는 스콜피온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노먼을 죽이러 달려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그의 선택은 스콜피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놈은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죠. 에디와 자신을 분리한 후 노먼을 죽일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말하는 베놈. 하지만 베놈이 자신을 떠나간다 해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대답하는 에디. 자신의 힘이 없다면 카니지 군단에게 그대로 에디가 쓸려버릴 것을 알았던 베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에게 향했고 미래에 후회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스콜피온을 짊어지고 순식간에 길을 터 자리를 빠져나가죠. 물론 그 사이 노먼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데 성공합니다. 스콜피온과 함께 다시 메이커의 임시연구소에 도착한 이들. 이때 에디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베놈은 그에게 한 가지 경고를 내립니다. 바로 앞으로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떠나 더욱 냉정하고 강한 사람에게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 에디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곤 서둘러 연구소의 문을 열어보는데요. 그 안엔 피터가 모아온 히어로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캡틴, 울버린, 그리고 싱 이 셋은 모두 몸에 코덱스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었죠. 히어로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는 에디. 캡틴은 피터에게 모든 설명을 들었다며 에디를 반겼고, 메이커는 그 사이 도망갔으니 대신 닥터 배너가 본인들의 몸에서 코덱스를 빼내 파괴할 것이라 말해줍니다. 1시간 후, 이제 모든 게 준비됐겠다 서둘러 일을 끝내자며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히어로들. 에리는 긴장되는지 그저 튜브 안에 들어있는 히어로들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는데, 이런 그를 보곤 피터가 괜찮냐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괜찮고 말고라고 답하더니 뭔가 소름 돋는 미소를 짓는 에디. 이에 피터는 진짜 괜찮은 것이냐며 다시 한번 묻는데, 이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 조심하라고 소리치며 뛰어옵니다. 바로 진짜 에디였죠. 사실 피터 앞의 남자는 에디가 아닌 연구소에 몰래 잠입한 카니지였고, 그는 히어로들이 조용히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서서히 변장을 풀더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카니지. 그리고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그의 군단들. 당연히 피터, 에디, 그리고 베너는 크게 당황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베놈은 갑자기 에디에게서 완전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베놈이 선택한 것은 에디 대신 닥터 베너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베놈은 에디에게 말합니다. 더 강한 녀석이 눈앞에 띈다면 어쩔 수 없이 너를 떠나겠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이렇게 베놈 헐크가 탄생하게 되죠. 더욱 강화된 몸도 얻었겠다 곧바로 카니지에게 달려드는 베놈. 그 사이 에디는 서둘러 피터와 딜런과 함께 지하실로 향하는데요. 그는 피터에게 무슨 일이 있든 지하에 머물러 딜런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피터가 너는 어쩔 계획이냐 묻자 에디는 조용히 캡틴의 방패와 신비오트 대항용 장갑을 낀 후 히어로들이 튜브 안에서 깨어나려면 10분이 남았으니 딱 10분 동안 시간을 끌 계획이라 말하죠. 이렇게 에디는 인간의 몸으로 카니지 군단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디가 밖으로 나가자 벽을 박살내며 들어오는 노먼 오스본. 이제 피터의 단 한 가지 임무는 노먼에게서 이 두 아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등장한 에디를 가장 반긴 것은 다름 아닌 감염된 마일스 모랄레스. 그는 에디를 보자마자 군침을 흘리더니 곧바로 달려드는데요. 당연히 에디는 6개의 팔을 가진 그를 상대하기 벅차했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디는 마일스에게 당했던 과거를 떠올려보며 반격을 준비하는데,
바로 마일스가 자신에게 사용했던 베놈 블라스트를 그에게 발사하는 것. 블라스트는 에디의 예상대로 그대로 먹혀들었고 마일스는 카니지 신비오트가 몸에서 떼어내져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이렇게 에디가 고군분투하는 사이 풀파워로 카니지를 상대하고 있는 베놈. 문제는 초반엔 카니지와 호각을 이뤘지만 어느새 서서히 밀리고 있다는 점. 베놈을 붙잡아두는데 성공한 카니지는 그대로 베놈을 뚫고 헐크의 뇌 속에 침투해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헐크는 서서히 잠들어 버렸고 다시 평범한 배너로 돌아가 버리죠. 무기력하게 지쳐있는 배너를 보곤 웃음을 짓더니 그대로 베놈을 뜯어내는 카니지. 이뿐만이 아니라 아예 베놈을 자신의 일부로 흡수해버리는데 이렇게 카니지는 이젠 베놈의 힘까지 더해져 더욱 각성하게 됩니다. 이런 카니지의 모습을 보곤 절망하는 에디와 마일스. 하지만 아직 희망을 잃기엔 이른 법. 에디의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러봅니다. 바로 어느새 코덱스 추출이 끝나 히어로들이 깨어난 것이었는데요. 캡틴은 에디에게 조금 쉬라고 전하더니 자신의 방패를 돌려받곤 다른 히어로들과 함께 카니지에게 달려듭니다. 문제는 진화한 카니지는 히어로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는 사실. 캡틴, 울버린, 그리고 싱은 힘을 합친다면 카니지를 상대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도리어 처참히 깨져버립니다.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에디는 이젠 한 가지 방법밖엔 안 남았다고 생각하곤 이들의 코덱스가 모여있는 기계로 향하는데 그리곤 기계의 구멍을 뚫어 그대로 모든 코덱스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신비오트들의 집합체를 받아들이느라 고통스러워하는 에디. 하지만 이내 융화 작업은 끝이 났고 에디는 카니지와 최종 전투를 펼치기 위해 날아오릅니다. 카니지를 붙잡곤 또 다른 건물로 처박아버리는 에디. 그러나 곧바로 행해지는 카니지의 반격. 이렇게 이들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엄청난 전투를 펼치게 되죠. 한편 그 사이 피터와 싸움을 벌이다 회심의 일격을 맞곤 쓰러지는 노먼. 물론 피터 역시 모든 체력을 끌어다 쓴 것이기에 그대로 기절해버리는데요. 딜런과 노미는 드디어 긴장을 좀 풀어도 되나 싶어 하지만 아직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건 노먼이지 그를 잠식하고 있던 신비오트는 아니었던 것. 노먼의 몸을 빠져나온 신비오트는 천천히 딜런과 노미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런데 급 분노하더니 갑자기 변화하는 딜런의 눈.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게 지긋지긋하다고 소리를 지르자 그의 앞에 신비오트는 무너져 내려 버리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딜런 역시 어안이 벙벙했고 상황 파악을 해보려 하지만 몸의 힘을 다 써버렸는지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이때 이들 위에서 떨어지는 카니지와 에디. 바깥에서 온갖 싸움을 벌이다 추락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카니지는 딜런을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에게 촉수를 내뻗습니다. 그리곤 에디에게 말하죠. 이제 모든 게 완성됐다고. 이제 네가 딜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죽인다면 자신의 코덱스를 자연스레 흡수하게 돼 너를 깨우게 될 것이라 말하는 카니지. 에디는 그의 말에 지금까지 이 상황을 노린 것이냐 분노하는데 이에 카니지는 당연하지라고 답하곤 어서 선택하라고 소리칩니다. 너의 아들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구할 것인지. 물론 에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딜런을 구하는 걸 택합니다. 에디는 신비오트 칼을 생성하더니 그대로 카니지의 코어를 찔러버리죠. 카니지가 쓰러지자 자연스레 에디에게 흡수되는 그의 신비오트. 이 과정에서 에디는 무의식에 빠져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널이 자신을 감싸고 있던 신비오트를 뿌리쳐내며 깨어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을 무장하더니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까지 생생히 목격하게 되죠. 이때 베놈의 목소리에 의해 깨어나는 에디. 잠시나마 헤어졌던 베놈의 목소리에 에디는 반가워하지만 이와 동시에 너를 깨워버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두통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에디는 일단은 모든 걸 뒤로 제쳐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이냐며 달려온 피터에겐 그저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말할 뿐이었죠. 다른 히어로들 모두가 떠나자 딜런과 단둘이 남게 된 에디. 이때 에디에게 질문을 던지는 딜런.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동생이 아닌 아들이었던 것이냐고.